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일신강금 4년, 자유와 정의를 묻어버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부정부패 정권 척결을 위한 우리 공화당 집회를, 2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집회가 시작되는 과정 내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경찰과 구청 등 시 관계자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시작할 예정이오니, 구호를 따라 하신다든지 그리고 과도한 박수나 호응 등을 하신다든지 하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진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우리 공화당의 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사와 함께 시작 횃불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대회사 우리 공화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계신 보수 정치외교평론가 박태우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동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감금 4년차에 이렇게 의롭게 주장하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오전 10시에 서청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님 잘 나갈 때 호의의식하고 출세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결국은 우리 공화당만이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잘못됐다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훗날 역사가 여러분들을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마지막 대한민국의 의병 세력이다, 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한 투쟁 세력으로 기록할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본불 4년입니다. 보니까 임기 5년입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비리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경실련의 부동산대책본부장 김헌동 씨가 한때 좌파에서 같이 이룬 거였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그러한 청와대의 구호를 보고 적폐청산의 본산이 문재인 씨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까지 좌파 내에서도 내분이 생겨서 이제는 정북 좌파하고 그래도 양심 있는 좌파하고 보이지 않는 지금 분열이 생기고, 과거에 한때 노무현 문재인 정권 만들었는데 1등 공신인 진중권이 같은 그러한 좌파도 이제 이 정부를 물어뜯는 이런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LH 투기 사태뿐만 아니고 여러분, 문재인 씨 본인이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투기 근절해 하면서 마스크 썼는데, 부동산 투기 척결이니 뭐 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본인이 양산의 태용호에 사저로 돌아가서 경호동을 짓는다고 돼지를 샀는데, 돼지가 아니고 그저 농지를 샀죠. 농지를 샀는데 그거를 돼지를 전환한 것이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4억 5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다는데, 그러면서 그거 공무원들까지 134명 재산 등록하라고 그러고, 이해찬 씨는 윗물은 괜찮은데 아랫물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본인도 세종시 국회의원 하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인근에 농지 사가지고 지금 돼지를 전환해서 집 짓고 있는데 그 땅값이 4배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돌목에 갑자기 그 4km 전방에 생기고 말이죠. 이 정권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지만 이제는 이 정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본불 4년입니다. 경찰 여러분들 너무 우리 공화당 이렇게 엄격하지 하지 마세요. 이 가짜 정권한테 여러분들 구역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찰식당 기가 막히잖아요. 예? 압구정동 청담동에 본인 전세자금 1억 2천만 원, 본인이 얘기하는 전세법 그거 발효하기 전에
받아서 저 금호동에 5천만원 전세자금 올려주는데 썼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현금 자산만 14억이 있는 사람이야. 당장 경질시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흑석동에 집 사가지고 청와대 관사 살면서 또 부동산 투기한 거하고 최재성 정무수석 남양주시에 똑같은 수법으로 농지 사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집 짓고 있는데 다 땅땅 올려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정권이 이젠 몰라가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건불 10년이라고 했지만 이젠 건불 4년 건불 3년으로 이 정권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옥중에서 고생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잘못된 탄핵에 대한 역사의 심판도 얼마 안 있으면 내려진다. 우리가 고생한 사람들이 다 현실로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의로운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이 정권은 말만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가지 지금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성주의 사드 기지를 왜 정식 배치 안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 2대1리에서 아마 저 국정감사 하기 전에 모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2대1리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성주 사드 기지를 정식 배치하려면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환경부를 요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내에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알고 정말로 이게 동맹이냐고 말이죠. 역정을 내고 이런 시대까지 와 있는데 이 정권은 안보, 경제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 어느 걸 하나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몰아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빨리 끝장내서 망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그토록 외치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제는 빨간 머리들 물리치고 가짜 보수 행세하는 그런 보수들 싹 척결하고 진정한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자유우파 혁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정책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나오방년에 태극이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모르면 아마 간섭일 겁니다. 후만 파월의 진술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 공화당 여성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김장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4년 전 오늘 우리 대통령님께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날 삼성동 골목길에 서서 대통령님 조사 잘 받고 돌아오세요, 다녀오세요, 저희가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삼성동 골목길에서 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가셔서 하나 법정 구속됐다고 우리가 삼성동 그 골목길에 우리 동지들끼리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4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대통령이 그래부터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측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집주인이 집 구경도 못하고 집에 한 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압류돼서 강매 처분을 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인 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4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뭘 했길래 죄 없는 대통령은 아직도 석방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
여성위원회라는 것들은 다 뭐하고 있고 여성부들은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려야 합니까? 문재인이가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곤죽을 만들었는데도 왜 임기 죄 없는 대통령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 대통령은 임기를 남겨놓고도 1년 6개월 남겨고도 탄핵을 시키다니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왜 문재인은 임기를 다 마쳐야 합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우리는 구호는 저만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대통령 계신 서청대를 갔다 오면서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문재인이 같은 놈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거라고 윤석열이 같은 놈이 대통령을 석방시키려고 해줄 거라고 믿었던 우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어떤 놈입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퇴임하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집을 압류했던 놈이에요. 죄 없는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묵시적인 청탁을 만들고 권리 남용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22년을 때렸습니다. 그런 놈을 갖다가 또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우파의 대통령 후보라고 내세우는 이런 우파는 그 사람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불의와 같이 할 수 없고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 이 역적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원수를 갚을 겁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 자당의 대통령의 두 명의 칼을 꽂고 지금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이 역적들 63마리 이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대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없습니다. 제1당 야당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낙동강 초선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몸집을 불려서 이 문재인과 정면 싸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 4년 5년 동안 피 맞고 눈 맞고 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역적놈들이 나와서 갔다가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데도 우우하고 박수 치는 이 골배 노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어떤 것이 제일 싫은지 여러분들은 4년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정말 길을 열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비 맞고 눈 맞으면서 진실만을 외쳤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어와서 조심하라고 몸조심하라고 재표간다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놈은 빨갱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극우라고 한다면 이 지금에 있는 이 문재인이 정권은 이거는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주 못된 집단에 불과하지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에서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할 때까지 대기업을 다니던 두 사람이 부부가 일이 없어서 놀다가 노가다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 전에 소식이 끊겨가지고 갔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가족이. 그런데 뉴스 방송에 안 나와요. 하루에 40명 50명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지가 잘하고 있다고 저기 앉아있는 저 문재인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삭발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가열차게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은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파 제1당은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고 그런 놈들한테 펴주지 마시고 그런 놈들한테 후원금 주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공화당으로 다 모두가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중단제 축이든지 이제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우파를 핍박하기 위해서 부천이라는 그 지역에 CCTV를 10,000개를 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2판 4판입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할 것입니다. 구호는 제가 하겠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삘이 받았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주신 김전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작, 음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4년 전 우리는 4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체제부터 경제, 안보, 송두리째 망가질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모였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기름칠한 정치한다는 장사치들, 정치꾼들, 국민들의 뜻을, 민주사회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300명 중에 단 한 사람,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잘못된 역사 침탈을, 잘못된 체제 침탈을 맞서는 것에, 자기 몸 불사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단 한 사람,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옆에 했던, 우리 앞에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리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4년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 미국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치 위정자들이 뇌물죄로 잡혀가면은 얼마를 버티고 뇌물이 밝혀지냐 했더니 보통 3개월 안에 거의 모든 뇌물 이런 것이 밝혀진답니다. 부패, 모든 부패가 밝혀진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경찰, 법원, 대법원 4년간 뒤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특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경제공동체입니다. 최순실이하고 경제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제공동체 없습니다. 경제공동체는 문재인하고 문재인 일당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암만 삼성이나 롯데나 SK 다 뒤졌어요. 총수들 불러가지고 반 죽이듯이 조사했습니다. 기업들 다 조사했는데 기업이 돈 준 것도 없고 이권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묵시적 청탁입니다.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룹 회장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한테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그 판결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으로 도통했다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가지고 이재용이 승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돈 주면은 그 길로 그분 가만 놔두겠느냐 우리를.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면세점 특혜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석희라는 자하고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안종범 수첩은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까? 손석희가 들고 나오는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민을 협박한 겁니다. 손석희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에서 들고 나오는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얘기하는 태블릿 PC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해서 태블릿 PC 내가 썼다 하는 바람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들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박영수 특검은 들고 나와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저 좌파 독재정권 사회주의자들한테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들한테 완전히 당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완전히 그들에 속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촛불혁명이라고 봅니까? 그날 광화문의 붉은 광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청년동맹 구성하자. 중고등학생까지 동원했어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좌파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대거 참여했어요. 태극기, 그 당시에 탄핵 기각을 원했던 태극기 세력이 훨씬 많은데도 그들은 언론 방송에서 조작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 그렇게 마녀사냥하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대한민국이 잘 됐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을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의 그것도 투표로 된 여성 대통령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 시켜놓고 국민들 귀 다 막아놓고 언론 방송에서 모든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를 하면은 누가 안 됩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선거해가지고 권력 뺏따라 갔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을 한 겁니다. 이제 그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이 업무를, 이 기획을 그냥 묻고 가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좌파들 소굴에서 이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다 잘할 거다. 뭘 잘합니까? 대법원 13명 중에 대법관 7명이 좌파로 다 바꿔놨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 중에 곧 7명이 좌파로 바뀝니다. 국회가 2년 이상 더 3분의 1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권력 찬탈 세력 뿌리채부터 뽑아야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정부, 친북, 진주,
세력, 반미 지휘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뿌리채부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기만했던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탄핵의 정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정통성 없는 권력 찬탈 세력을 뿌리채 뽑아서 노무현과 같이 대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아직 속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권력 게이트 몇 개만 치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집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윤석열이는 발로 차고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 거짓말, 눈에 다 보이는 부정부패,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들의 만행을 그냥 후배들한테 던지고 나오면 어느 후배가 조사를 합니까? 윤석열이가 잘못했다는 게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병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허수아비 대통령.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렇게 넘어가는가? 일개인의 욕심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지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저 조원진이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좌파 독재 정권, 투사파 정권, 진북 정권의 뿌리를 드러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입니다. 홍준표 나오니까 덜지들같이 홍준표한테 줄 다 쓰고, 황교안 나오니까 황교안한테 덜지들같이 전부 줄 쓰고, 윤석열이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무슨 메시아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의 국민을 믿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들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쉴 시간도 없어요. 우리보다야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보다야 그분이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 어떤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대통령 꿈꾸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되겠구나.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셔서 저를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런 투쟁을 합니다. 매주 100여 군데에서 서명운동을 해요.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심이 정말 위대합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남국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면은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들이 돈 가진 자들하고 지식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비굴해지는 놈들이 바로 정치한다는 놈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몇 년 동안 얼굴이라도 한 번 하려고 손잡으려고 하는 놈들 한 놈도 없이 다 도망가고 저 좋은 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의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좌파 독재 주사파들이 마음대로 넘볼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버티면서 싸우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잘 버티시고 이겨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힘드시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승리하게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흔들림 없이 싸웁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웁시다. 이 거짓과 불의의 세력과 싸웁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세력과 싸웁시다.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 길이 바로 진실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길이면은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갑시다. 여러분, 구호를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구호는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모든 집회 순서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달콤한 거짓으로 국민을 누군가가 속일 때 차가운 진실을 얘기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누군가가 싸우기가 두려워 그 자리에 있음에도 도망칠 때 우리는 아무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도 그 돌을 맞으며 차가운 바닥을 걸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살 나라고 우리의 아들, 딸이 살아갈 나라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이기에 대한민국의 체제와 경제와 안보, 대한민국 민족 그 자체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도 내일도 투쟁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편에서 수고해주신 만장티팀 하루 종일 저렇게 꼼짝도 안 하시고 깃발을 들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김정숙 역할을 해주신 두 분, 그리고 김문성, 유승민 역할을 해주신 두 분, 하루 종일 포수진에 묶여 계시는데도 한마디 불평 안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텐트 설치해가지고 설명대 열어주신 진추모팀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경사모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즉시 해산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모여 계시지 마시고요. 모든 일정이 끝났으니까 해산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즉각 바로 해산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책 잡힐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모두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쥔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쥔포되어 넋이라도 잊고